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지 15년 차 되는 초등부 선생님입니다. 공부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학원은 즐거워야 매일 오고 싶은 곳이다 라는 게 제 모토라 평소에도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지냅니다. 어릴 때 무서웠던 학원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가끔 버릇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때그때 고쳐주려고 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 어제 오늘 한 학부모님께서 컴플레인을 하시다 저에게 막말을 했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도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계속 사과를 드렸고 원장님, 부원장님도 계속 사과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의 컴플레인이 올 때마다 뭐라도 더 챙겨드리고 추가 수업비도 받지 않았고 무료 수업 혜택도 드렸습니다. 항상 저 자세로 나가서 더 그러는 건지. 저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욱해서 분란을 키우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원장님 부부께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우울하고 속상하네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게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 업무방해, 모욕죄로 고소라도 할까 싶다가도 괜한 동네에 소문나서 학원에 피해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직업에 회의감이 듭니다. 이러려고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줬던 게 아닌데 싶고요. 조금 길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제 철수라는 6학년 남자아이가 연필을 깎으러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반이었는데 레벨이 높아 옆반으로 갔습니다. 형도 저희 학원에 다닙니다. 형도 제가 가르쳤었고요. 퇴근 후나 주말에 함께 휴대폰 게임도 한 적이 있고 평소에도 장난치며 친근하게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온 건지 인사를 자주 안 받아주고 쳐다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편입니다. 옆반으로 가고 나선 일주일에 2번 마주치는 정도입니다. 철수야 안녕 안녕 라며 반갑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철수야 왜 인사 안 받아주니? 안녕 안녕 이라고 했지만 답 없이 쳐다만 보더라고요. 교실에 있던 6학년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선생님 친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친한 척해요? 철수 표정 썩었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농담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철수와 동갑이고 같이 수업을 했었으니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비하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해맑은 아이입니다. 가끔 말투가 무례할 때가 있어서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여럿 있어서 어느 아이가 이 말을 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니야, 쌤은 철수랑 엄청 친해. 나 때문에 표정 썩은 거 아니야.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연필을 다 깎고 나가려는 철수에게 철수야 우리 엄청 친한데 그치? 했더니 씩 웃으며 나가더라고요. 원래 표정 썩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실에 들어올 때부터 무표정이었어서 원래부터 저 표정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얼굴 표정이 썩었다는 표현에 경솔하게 맞장구 쳐줬고 아이들의 말버릇을 지적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던 거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아이가 상처받았으니 미안했습니다. 제 언행이 경솔했던 거 인지하였기에 반성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의 지나친 언행이나 욕설 등은 평소에 지적하고 혼냅니다. 그저 고학년 아이들은 서로 더 과한 단어도 사용하기에 저 단어가 심하게 모욕적일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 어머님께 사과드렸고 철수에게도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울었다고 어머님께서 원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썩었다는 표현을 아이에게 하느냐며 엄청 흥분하셨더라고요. 원장님과 자초지종을 대화 나누던 도중에 학부모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부원장님께 또 전화를 했습니다. 부원장님은 수업하시다 말고 영문도 모른 채 사과하고 계셨고 한참 통화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의 실수와 잘못도 있기에 반성하고 있었고 이런 컴플레인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앞뒤 상황을 설명하는데 앞뒤 상황 알고 싶지도 않고 변명 듣고 싶지 않다고 화내면서 고함치며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아이에게 사과하겠다 말씀드려도 소리만 지르셨고요. 당시 교실 분위기가 여느 아이들의 농담 같은 분위기였다고 저 단어만 들으면 화내실만 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아이 누구냐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기에 어느 아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니 내일 알아보겠다고 같이 철수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지 알면서 왜 모른다고 거짓말하냐, 변명하지 마라. 어떤 선생이 아이를 비하하면서 그따위로 말을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따위라는 표현에 마음이 상했고 비하하려던 의도는 아니었고 정말 누구인지 모르겠어서 억울했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고 계속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본인 얘기만 하면서 소리만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지자 흥분하셔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마무리를 못 지었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시 전화 걸었더니 왜요? 왜? 왜?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반말로 응답하셔서 욱하는 마음에 제가 싸우자고 전화드린 것도 아니고 시비 걸려고 전화드린 것도 아닌데 소리만 지르시고 제 얘기는 다 변명이라고만 하시니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화가 잘 이어나가지진 않았지만 제 언행이 경솔했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드렸습니다. 여자아이 누군지 찾아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저와 함께 철수에게 사과하겠다 하고 좋게 마무리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약 30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제가 엄마라도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면 화나고 속상할 것 같아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에게 상처 준 것 같아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함께 철수에게 사과하자고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짜고짜 학부모님이 철수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냅다 들어오셨어요. 밤에 한숨도 못 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아이 왔어요? 어딨어요? 하시니 여자아이가 전데요 했습니다. 예, 너 몇 살이니? 하며 삿대질을 하시면서 넌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막말하면 좋니? 하시며 또 흥분하시기에 수업 중이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 철수도 애들 많은 데서 그 막말을 들었는데 왜 나가서 해결해요? 여기서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철수에게 어제 선생님이 경솔하게 대처하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친구들끼리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겼나봐. 미안해. 너가 너무 편하고 친근해서 그랬어.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여자아이도 철수에게 사과하고 학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선생이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지 어디서 막말을 맞장구 치냐 라면서 철수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네가 얘기해봐. 뭐랬지? 철수가 얼굴이 썩었다고 라고 대답하자 그게 무슨 장난이냐며 계속 화내셨습니다. 무한 반복이었어요. 노여움 푸시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소란스럽자 부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고요. 교실에서 이러지 마시라고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화내셨습니다. 여자아이에게 너랑 선생님이랑 둘이서 공격하면 우리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상처받았겠니? 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계속 사과하는 와중에 어른이 돼서 여자아이한테 위협적으로 그러는 거 보니 화가 났습니다. 본인 아이는 소중한데 보호자도 없는 남의 아이에게 그러는 걸 보니 화가 났습니다. 아이에게 그러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 다 보는 데서 뭐 하시는 거냐 라고 하니 화를 내더라고요. 막말해놓고 뭘 그러지 말라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대화가 안 통했어요. 아이도 사과했으니 나가서 말씀 나누자 하니 사과하면 다냐고 합니다.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어떻게 표정이 썩었다는 막말을 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만 무한 반복으로 계속하니 대화가 안 됐습니다. 저도 여자아이에게 위협적인 태도에 화가 난 상태라서 애도 사과했고 저도 어제부터 계속 사과드리는데
계속 그러시면 어떡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 너 몇 살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며 반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를 계속하길래 반말하지 말고 교실 밖에서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말하기에 애들 수업 방해되게 교실에서 교양 없이 뭐 하시는 거냐 라고 해버렸습니다. 원장님도 오셨고 어머님 모시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면서 야이씨 라며 다 들리게 욕을 참는 듯 나갔습니다. 여자아이는 결국 울었고요.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욕먹고 싸운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사과도 했고 반성도 했으니 괜찮아. 어깨 펴. 라고 해줬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는 아이 달래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원장님 부부와 한참을 얘기하던 엄마가 나가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원장님 부부는 계속 죄송하다고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기요 했더니 학부모가 뒤돌아 소리 지르며 뭐, 왜?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저기요 막말하고 소란 피우신 거 사과하고 가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야 미쳤냐? 너 같으면 너한테 사과하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제부터 계속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했으니까 막말하신 거 사과하고 가시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선생이라고 영어 가르치지 말고 가서 인성이나 배워 라며 소리를 지르네요. 저도 성질나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는 나가면서 저에게 야, 입 다물어. 너 입 좀 다물어 하더니 나갔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요? 어제 오늘 원장님, 부원장님, 저까지 셋이서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매번 뭔가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원장님께서 원비 환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먹은 것도 사과하는데도 계속 막말하신 것도 너무 속상하고 퇴근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냐고 카톡 오고 전화 오네요. 동네에 소문나고 학원에 피해갈까봐 걱정되고 심란합니다. 추가, 여자아이는 좀 어른스러운 아이인데 이번 일로 상처받았을까봐 아까 전화통화했어요. 무서웠지 않았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오히려 선생님은 괜찮냐고 위로해주네요. 출근하면 여자아이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여자아이 마음 다치지 않았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예요. 동탄은 아닙니다. 학원 아이들이 말하길 학부모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본인 아들에게 누구야 골라봐 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경황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황당하네요. 학부모 앞에 여자아이를 앞세운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 등원하면 제가 철수에게도 사과하면서 여자아이도 사과하는 것으로 학부모님이랑 얘기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업 중인 교실로 쳐들어오시니 여자아이는 자리에 앉아있다 일어나며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일부러 학부모와 대면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이 여자아이 근처로 못 가도록 저지했습니다. 여자아이는 놀라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다른 방에서 대화 나눌 때 학부모님은 선생님이 사과하라니까 변명만 하고 본인 말에 대꾸했다며 분노하셨다고 하시네요. 원장님께선 제지하러 뒤늦게 교실로 오셨기에 앞 상황을 못 보셨습니다. 아까 교실에서 여자아이가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도리도리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자아이도 분명 사과를 했는데 저희가 학부모님과 철수에게 했던 사과는 사과로 안 보였나 봅니다. 여자아이 부모님과는 원장님께서 통화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황당하셨다고 했지만 자초지종을 들으시곤 아이가 평소에도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인 제공을 했으니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대요. 아이도 이번 일로 말 조심해야겠다고 교훈 삼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하셨대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허물 없이 편하게 지내더라도 언행도 조심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며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늘 보기만 했지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 쓰는 거라 횡설수설해도 잘 읽어주세요. 글이 조금 많이 길어요. 정말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뿐이고 저희 가족이 왜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글을 요약해서 쓸게요.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은 서울의 작은 단독주택이고 동네는 대학교 동네예요. 저희 집 말고는 근처에 다 원룸이고 뒷집 여자는 저희 집 뒷마당에 바로 붙어있는 빌라에 살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희 가족이 사는 이 집은 아주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시고 또 작은 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집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단독주택 집이고 다른 집들은 하나둘씩 다 원룸, 빌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서 큰아들 집인 저희 가족이 들어와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딱 고1 입학 전인 중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누가 자꾸 혼자인지 싸우는 건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냥 대학가이니 학생들이 술 마시고 싸우나 라고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고 1학년 2학기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인의 SNS에서 어미한테 버림받고 형제들은 다 분양가고 혼자 남은 진돗개 믹스 강아지의 사연을 보고 엄마가 바로 데려오셨죠. 그렇게 집안에서 키우다가 강아지가 너무 쑥쑥 잘 커서 1년이 지났을 때 뒷마당하고 지하실을 정리하고 꾸며줘서 아예 강아지 집으로 내줬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아지가 있기 전에는 식구들이 뒷마당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못 봤지만 강아지 밥 챙겨주러 나갈 때 그 뒷집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 여자 화장실 창문이 정확하게 저희 뒷마당을 보고 있고 늘 거기 나와서 담배를 피며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전화로 싸우고 욕하는 거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해주셨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라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대꾸도 상대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유치하게도 사람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안 가리고 아빠나 오빠, 심지어는 할머니한테도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저는 순수하고 착하디 착한 말 그대로 소녀였기에 그 여자가 그럴 때마다 오빠나 엄마 뒤에 숨어서 늘 울기만 하고 골목에서 마주칠까 걱정하며 다니던 저였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 입시라는 걸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로 성격의 변화가 오던 고3 때 그때 처음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낮이었고 저 혼자 마당에서 뜨거운 여름 햇살에 강아지 목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강아지한테 몽구야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이름을 붙여주면서요. 그래서 얘는 몽구가 아니라 땡땡이에요 라고 처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저는 엥? 뭐지? 그동안 알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조금 바뀐 지 반나절이 지났을까. 밤이 되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나 그냥 가식이었나 보다 하며 아빠랑 오빠랑 강아지 산책을 나가려고 뒷마당에 갔을 때 그 여자가 저희한테만 욕하다가 갑자기 저희 강아지한테 땡땡이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강아지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동물 이상인 가족같이 내 동생같이 생각하고 챙겨줬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욕하는 걸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아빠가 보고 말리다가 여자가 아빠한테도 성적인 욕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이 입으로 나오지 하는 말을 해서 결국 아빠도 그날 처음으로 같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번 싸우니 그 여자 레이더에 저희 가족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 후로는 그 여자가 더 저희 가족한테 욕했습니다. 그냥 지 혼자 앞집 사람들 어쩌고 하면서 무슨 년이네 무슨 놈이네 하고 지가 다 녹음했다 어쩌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 여자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다 라고 생각하며 예전처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학을 집에서 먼 곳으로 가고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방학 때마다 작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중 제일 쇼킹한 건 주말에 제 남친이랑 저랑 강아지 때문에 마당에 있었을 때 그 여자가 늘 내다보는 창문 옆에 쪽문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너네 개가 계속 똥 싸면서 더럽다고 욕하더니 사진 찍어야겠다라면서 정말 속옷에 슬립 원피스만 입고 나왔어요. 그날 제 남친은 말로만 듣던 그 여자를 처음 봤죠. 그렇게 남친은 바로 뒤돌아서 뭐라 그러고 저도 너무 놀라서 빨리 들어가라고 막 욕하는 모습을 그 여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가 경찰을 불렀어요. 우리 집 개가 똥을 마당에 싼다고요. 경찰 아저씨가 오셔서 저랑 할머니랑 얘기하면서 우리 집 개가 우리 집 마당에 똥 싸는 게 저 여자한테 무슨 피해냐 얘기하고 경찰 아저씨도 우리도 저 여자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걸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며 신고니까 늘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자잘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전 마지막 학기 때 시골 5일장에서 개장수 아줌마가 데리고 있던 믹스 강아지를 저희 강아지 짝이자 동생으로 들였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도 집에서 크다가 첫 번째 강아지랑도 친해지고 어느 정도 커서 같이 마당에 집을 해줬어요. 두 번째 강아지는 성격이 첫 번째 애랑 다르게 더 겁이 많고 경계도 심해서 어느 정도 크니까 두 번째 애가 그 여자가 담배 피려고 창문에만 오면 짖더라고요. 그거에 그 여자도 같이 난리치고요. 그래서 동네 이웃분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주말이라 가족 다 같이 지하실 청소한다고 다 같이 마당에 있었을 때 그 여자가 쪽문에서 나오더니 그 앞에 작은 옥상 같은 곳에 돗자리를 펴고 술 마시면서 저희 가족을 보며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일하는데 너무 심하길래 아빠가 그냥 들어가세요 하면서 일이 점점 커졌어요. 정말 1단계 욕부터 해서 인신공격에 성적인 발언을 했어요. 아빠도 엄마도 완전 화나서 일이 커졌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구경하는데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욕하고 정말 너무 창피했지만 그때 정말 왜 몇 년 동안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화가 났고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제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오니 그 여자는 집에 쏙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해지고 저랑 아빠가 경찰 아저씨한테 상황 설명하고 주변에 있던 동네 분들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경찰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그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고 많이 하고 다들 힘들어해서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한테도 계속 전화해서 지금 안 오면 나 극단적인 선택할 거다 라며 협박도 하고 목숨 끊는 소동까지 벌인 적도 있는 여자라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로 약물 치료까지 하는데 가끔 술 먹으면 저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여자는 정신 이상해 심신미약이니 우리가 참아야 한다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여자가 조금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그래 진짜로 정신병자니 우리가 참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엄마가 그 여자가 멀쩡할 때 나왔길래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 항상 그러냐고 뭐가 힘들길래 늘 술을 마시고 그러냐고 그러니 그 여자가 세상이 자기를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하면서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좀 얌전해졌어요. 엄마한테는 언니 언니 하면서 마당 지날 때마다 아는 척하고 엄마는 그냥 웃어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사모님 하면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한테는 무슨 년 하면서 저를 엄마 딸이 아닌 엄마 동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몇 달 전에 마당에 저랑 엄마랑 나와 있었을 때 초저녁부터 혼자 떠들면서 창문으로 오더니 절 보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가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머 정말요? 하면서 넘기는데 그때 엄마가 마당으로 오면서 그 여자가 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웃어주면서 받아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냐고 하면서 언성이 커지는데 그 여자도 더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당장 내가 너 신고할 거다 무슨 년 어떤 년 하길래 제가 진짜 그동안에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맨날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욕하는 게 취미인 광음증 변태 새끼. 이제는 너가 난리치면 나는 너보다 더한 년이 될 거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당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아프다고 다 봐줘야 하냐 라면서 정말 똑같이 난리쳐주니 말을 어버버 떨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니? 너 미쳤니? 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주고 경찰 부르고 또다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간 후 그 여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두들기면서 나오라고까지 하고 대문 CCTV 증거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하니 너무 화나고 여기에 다 못 쓸 만큼 자잘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임팩트 큰 일들만 썼고요. 오늘 밤에도 강아지 산책 때문에 나가다가 또 욕먹었네요. 저희 가족은 그 여자 덕에 참 오래 살겠네요.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하소연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희 가족 같은 상황이 또 어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글이 너무 장황하고 주절주절 쓴 거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간단한 글이라도 조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못다한 이야기도 몇 개 더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추가. 어제 낮에도 옥상에 나와서 저희 집 마당 쪽에 담배꽁초 버리고 소리 질러서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푸드라고 슈나우저는 없어지고 포메라니안으로 바뀌었네요. 경찰이 옥상에서 술 마시면 이웃에게 피해가고 담배 피면 화재 위험도 있으니 옥상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가니 다시 나와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6시쯤부터 강아지를 혼자 옥상에 두고 약 3시간 정도 혼자 뒀어요. 강아지가 불안해하면서 짖고 낑낑거리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경찰에 전화했지만 강아지 때문에 출동할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었는데 언제인지 그새 데려갔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26살 미혼인데 제가 아닌 가족의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가끔 눈팅만 했는데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오네요. 저는 올해 취직을 했고 부모님도 맞벌이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집은 자가에 강원도 근처에 땅을 사서 쉴 집을 짓고 있어요. 제게 3살 터울 오빠가 있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 28살 정도의 중국인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유학할 때 만나서 사귄 지 2년 됐는데 한국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 설 연휴 때쯤 와서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밥도 먹고 오빠랑 따로 데이트하고 갔는데 하는 말이 결혼하려면 중국 대도시에 3억 이상의 집을 한 채 사줘야 한다 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자기 방에서 통화를 하는 건데도 큰 소리로 집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게 거실에서도 엄청 잘 들리도록 몇 번을 들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문화 차이로 결혼할 때 남자가 100%라도 자식 장사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싶어서요. 그 후 결정권자인 아빠도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고 딱 자르셨어요. 그 전에 오빠가 중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졸업 전이라 무산되고 올해 초에 졸업하고 중국을 다시 가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 그 여자가 초청 비자를 받아서 여기서 일하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요. 원래 비자 자체를 취업으로 해놓고 와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걸 겨우 말린 상태예요.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이 한 달이 다인데 너무 번갯불에 콩 볶듯 덜컥 혼인신고를 한다니까 제가 다 겁이 나더라고요. 혼인신고는 좋은 글씨인데 말이죠. 아무리 집 팔자 지가 꼰다지만 좀 신중하자고 다 같이 뜯어 말렸고요. 오빠는 모아둔 돈은 중국에서 살면서 월세랑 데이트 비용으로 다 써서 많아야 3천이고 분양 단청받은 새 아파트 한 채는 엄마랑 공동 명의이고요.
지금 비자 신청 과정 중에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진행되면 빠르면 6월에 오기로 했어요. 오빠랑 따로 살 집도 사주는데 한국에 가기 전에 중국에 5억짜리 집을 사줘야 보낸다는 말을 해서 지금 집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강원도에 집 짓는 것에 바쁘셔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시는데 엄마는 여기서 집도 해주고 취직도 도와주고 다 해줄 건데 중국에 집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하세요. 오빠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가족이 중국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조언을 구할 곳이 여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추가. 하루 만에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네요.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합니다. 추가로 적자면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상해에서 4시간 거리의 본각 근처에 집을 사달라고 하네요. 현금 얼마 하고 나머지는 둘이 일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고요. 어차피 본인 돈으로는 한참 모자라서 결국엔 부모님 돈이 들어가겠죠. 아는 중국인 여자 지인에게 물어보니 굳이 지금 중국에서 살 계획이 아닌데 여자 부모님이 살 집도 아닌데 거기 집을 왜 해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참금도 궁금했는데 그분은 서안 근처 도시가 본집인데 거기선 최소 2,600만 원 정도가 지참금이라네요. 지금은 집 말고 지참금만 하래요. 요즘은 남자가 집을 사면 여자가 차 정도는 사기도 한다더라고요. 집이 훨씬 비싼 이유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작년 명절에 놀러 오기 전에 중국에 같이 있을 때 여자 쪽 집에 오빠 혼자 방문했는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요리사라서 많은 음식을 받아먹고 상해에 집 하나는 해줘야 한다는 통보를 한국 올 때 들고 왔네요. 생각해보니 오빠에 대한 정보를 너무 짧게 적었네요. 지방대 졸업에 키는 170쯤 되고 집안일은 집에서 엄청 하기 싫어하고 자기 방 정리는 안 하는데 씻는 것과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국에서 혼자 살 땐 볼 수 없어서 모르지만 밥도 혼자 있으면 집에 있는 라면, 비빔라면이나 냉동식품 아니면 밖에서 주문 혹은 포장해서 먹어요. 요리는 고기를 부드럽게 잘 구워요. 중국 음식이 입에 잘 맞는 것도 있네요. 여자 쪽은 요리사 아빠 덕에 요리는 할 줄 아는 것 같고 키는 비슷해요. 유명한 대학, 이과대학원 수석 졸업했다고 들었어요. 취직은 작년에 했고요. 쓰는 와중에 방금 소식이 실시간으로 왔네요. 여자 쪽이랑 반반 돈을 대고 여자 명의로 하거나 공동 명의로 하려면 이쪽에서 전부 다 대고 집을 사는데 중국에서 미혼 증명서를 받아서 부모님이 방문하시고 혼인신고와 결혼 비자를 받겠다네요. 이렇게 통화로 2가지 조건이 나왔대요.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벙졌어요. 어느 분이 취업비자로 존버하라셨는데 제 마음은 같지만 결정권자는 부모님이라서 님들 댓글 캡처해서 계속 설득하고 중국인 지인한테도 꾸준히 물어보고 있어요. 6월쯤엔 사이다나 시원한 결말은 장담 못하겠지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6월에 돌아오겠다던 중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오빠를 둔 사람입니다. 중간 경과 별로 긴 글은 아닌데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적어봅니다. 부모님은 다행히도 철저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집 짓는 데만 열심히세요. 이제 현실적인 벽에 막힌 오빠는 중간에 이별을 겪고 SNS에 2번째 이야기도 끝 이런 오글거리는 상태 메시지를 잠깐 올렸다가 지우고 디데이를 다시 올리더니 다시 만나게 됩니다. 6월에 한국에 올 예정이었지만 잠시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 8월로 연기가 됐지만 현재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비자가 많이 없어서 신청을 한 분야가 해당 회사와의 연관성이 낮은 관계로 불허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컷을 당한 건데 돈이 줄줄 새는 행정사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놓지를 않네요. 오늘도 비자를 다시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월급 받은 돈은 그쪽으로 다 써가는 중이라 부모님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요. 그 중국인 여성분의 본가는 장수성의 전장이라는 도시 근처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시 거론되는 혼인 비자에 머리가 띵하네요.
오빠는 올해 29살이고 그분은 28살이에요. 추가로 비염에 축농증까지 있는 오빠가 중국에 가서 일하면서 결혼 비자를 받겠다고 미친 소리를 하는데 이 구멍 뚫린 지갑을 어떻게 정신들게 해야 하는지 눈앞이 깜깜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적을게요. 5살 딸이 있고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딸은 사정상 저랑도 반 지내고 남편과도 반 지내야 해서 미안하지만 왔다 갔다 거리며 지낼 것 같아요. 전에 이 글 말고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미국입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는 죄송도 하고 이래저래 신세지로 들어갈 상황이 안 되고요. 근데 친정 부모님 댁 걸어서 5에서 10분 거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차로 한 10분 거리가 나을까요?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손녀 가까이서 왔다 갔다 챙겨주신다고 걸어서 5에서 10분 거리를 자꾸 강요하시는데 전 저만의 고민이 있어요. 친정아빠랑 저랑 너무 부딪혀요. 솔직히 친정아빠 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아빠가 나이도 있으시고 성격이 가부장적이시고 제 의견만 내세워도 나한테 도전하냐며 소리소리 지르며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손녀한테 그런 적은 없고 아직은 손녀 앞에선 안 그랬지만 그냥 만나서 다른 토픽 없이 그냥 식사만 하는 정도는 그냥 지나가곤 하는데 한두 번 그냥 식사하고 지나갔다면 그 다음번엔 꼭 마음에 안 든 거 짚고 넘어가세요. 아빠 본인은 굉장히 본인이 타당하고 경우 있고 화낼만 해서 낸다. 제가 화를 돋았다. 그런 식인데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그래요. 화를 안 낼 때도 늘 뭔가를 벼르고 있고 옆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저도 성인이 되고는 아빠랑 싸우고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은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서 엄마랑만 카톡 매일 주고받고 아빠 때문에 엄마와도 멀리 지내는 슬픈 상황입니다. 엄마는 또 아빠니 나 몰라라 하지 못하셔서요. 아무튼 한 번씩 저에게 불만을 쌓아뒀다가 종종 스크롤을 내려도 안 끝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몇 달에 한 번은 불러서 싸우던 훈계 같은 거 몇 시간씩 하시고 무슨 말을 한 번 할 때 서론이 너무너무 길고 제가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고 말을 자르면 노발대발 하세요. 이렇게 적으니 무슨 괴상한 분 같은데 남들은 몰라요. 남들 앞에선 허허 사람, 좋은 아빠지만 너무 싫으네요. 아무튼 제가 이혼하는데 집을 걸어가는 거리에 알아보시고는 제가 그걸로 안 하고 차로 10분 거리 한다고 하니 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 만나 불쌍한 손녀 옆에서 가까이 걸어가는 거리에서 자주 봐주고 그러려는 건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네요. 결혼하고 아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 혼자라면 당연히 걸어가는 거리에 안 살겠지만 어린 딸이 있다 보니 저도 워킹맘으로 평생 살아야 할 텐데 운전을 잘 못하시는 엄마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리가 낫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혼한 딸, 몇 년 후면 40인 딸을 아빠가 또 얼마나 가까이 살며 일거수일투족 관여하고 아빠 뜻 매사에 강요할까 겁나기도 하고 집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집은 아이 유치원이 가깝고 제 일자리가 좀 가까울 수 있고요. 친정에서 걸어갈 수 있는 집은 그건 아니지만 문센이 가깝고 부모님이 자주 손녀 봐주실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어쩌시겠어요. 아빠는 제 의견 수용하는 거 없고 딱 잘라 대들고 부모 훈계 말라는 그런 분이세요. 아빠가 골라준 집 별로라고 하니 천하에 부모 말 안 듣는 그래서 결혼도 잘못해서 이혼까지 하는 그런 불효막심 자식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